중국인 성당 살인 사건의 현장 검증이 오늘 실시됐습니다. 얼굴과 신원이 공개된 중국인 피의자는 태연하게 범행을 재현해 비난과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어제 보도한 지역 아동센터가 아닌 또 다른 곳에선 센터장이 복지교사를 성추행해 시설이 폐쇄됐습니다. 보조금을 과다하게 타낸 지역 아동센터도 적발되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귤 폐원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이른바 전기농사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참여 농가에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제주도가 내놓은 대중교통 체계 개편안에 대해 제주시에 편중된 계획이라며 서귀포 시민들이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경찰이 제주 시내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살해한 중국인 피의자 첸 거레이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했는데요. 현장 검증에서 첸 씨는 태연하게 범행을 재현했습니다. 경찰은 첸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 와이셔츠에 모자를 쓰고 성당에 도착한 중국인 50세 첸거레이 씨. 범행과 피해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경찰이 얼굴과 신원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첸 씨는 얼굴을 꼿꼿이 든 채 담담한 표정으로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당에 모인 100여 명의 시민들 사이에선 비난과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어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비공개로 진행된 성당 내부 현장 검증에서 첸 씨는 기도하던 61살 김모 여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나는 장면을 망설임 없이 재현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对不起，对不起，现在的心情怎么样？我觉得很正常。 경찰은 첸 씨가 범행 이틀 전 흉기를 사고 교회와 성당을 답사한 점으로 미뤄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주 어린 사람은 불쌍해서 좀 아닌 것 같고 또 남자는 좀 반항이 심할 것 같고 20대 후반에 이후에 여성을 한번 공격할 만한 데를 찾아서 좀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검거 초반 첸 씨가 형량을 가볍게 하기 위해 누군가 머리에 칩을 심어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하는 등 일부러 비합리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첸 씨가 일부 망상 증세는 있지만 정신분열증은 없다고 보고 첸 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무사증으로 들어온 중국인들을 불법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된 36살 리모 씨 등 중국인 2명과 한국인 46살 신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불법 체류자인 리 씨 등 중국인 2명과 함께 지난 5월부터 2달 동안 무사증으로 들어온 중국인 10명을 1인당 30만 원씩 받고 제주 시내 식당 등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종교인이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다른 지역 아동센터에서도 성추행 사건은 물론 보조금을 과다하게 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제주시내 한 지역 아동센터. 50대 센터장이 복지교사로 근무하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해 법원으로부터 벌금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가 지난 3월 폐업 처분을 내려 문을 닫았습니다. 명예훼손만 빨리 됐으면 관계가 있는데 그건 안 해준 거예요. 여기 복지사들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완전히 박살나고 있는 거잖아요. 또 다른 지역 아동센터. 지난 2013년 전임 센터장이 대표로 자리를 옮긴 뒤 새로운 센터장과 함께 3년 동안 보조금에서 건강보험료 등을 챙겨갔습니다. 행정기관은 그동안 정산을 하면서도 중복 지급한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운영비를 저희가 지급하면 그 운영비 내에서 이거 하는 거는 그 센터에서 하는 거거든요. 대표님은 그 운영비에서 자기 빼면 안 되는데 뺐더라고요. 제주시는 또 집단 급식소를 설치해야 하는 지역 아동센터에 관련 규정을 알리지 않아 10년 넘게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게 했습니다. 지난해 도내 60여 개의 지역 아동센터에 지원된 보조금만 50억 원. 하지만 허술한 관리 속에 성범죄와 부실 운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감귤, 폐원지나 임야 등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이익을 얻는 태양광 전기 농사가 본격 추진됩니다. 하지만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까지 개발이 가능한 잡종지로 변경돼 부동산 투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회천동 중산간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감귤밭이었던 이곳을 2년 전 마을에서 구입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1년에 생산되는 전기는 60여만 킬로와트, 8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인력을 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거는 한번 설치해 놓으면 그냥 자기가 개인적으로만 혼자만도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가 되니까 훨씬 수월하겠죠. 이런 수익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요. 이처럼 감귤 폐원지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이른바 전기농사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전기농사 사업자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참여 농가에는 20년 동안 일정 수익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약 15,000제곱미터의 1메가와트 규모의 발전 설비를 갖출 경우 연평균 수익은 5,100만 원. 농사를 지을 때보다 갑절 많습니다. 제주도민들에게 드리는 일종의 태양광 연금이며 안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 보장체계 일환으로도 기능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발이 불가능한 농지와 임야인 경우에도 개발이 가능한 잡종지로 용도가 변경돼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습니다. 전이든 임야든 이게 다 잡종지로 용도 변경이 됩니다. 근데 이 용도 변경이 되게 되면 그 토지에 대한 지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요인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태양광 발전 시설에 생산된 전기의 판매 가격이 떨어질 경우 자칫 수익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도와 도의회, 학계와 시민단체로 선거구 획정 방안 검토 실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오늘 오후 첫 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41명의 도의원 정수 증원 여부와 지역구 분구 문제에 대한 조정 방안을 태스크포스가 제시하면 내년 초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주도가 버스 노선을 간선과 지선으로 연계해 전역을 빠르고 쉽게 오갈 수 있도록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주민들은 버스 노선이 제주시에 편중됐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내놓은 대중교통 체계 개편의 핵심은 버스 노선을 간선과 지선으로 나눠 제주 전역을 연결하는 겁니다. 환승센터 4곳과 환승정류자 20곳을 둬 노선을 이어주고 시내외 지역 구분 없이 동일한 요금 체계를 적용하게 됩니다. 서귀포시의 경우 종전 14개 노선, 141개 지선에서 2개 간선과 10개 지선으로 통합됩니다. 제주도민분들은 사실 한 번, 많게는 2번만 갈아타시면 동일한 요금으로 제주 전역을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대중교통 체계가 제주시에 편중됐다며 서귀포 시민의 생활권을 고려해 개편안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광단지에 들어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래동 주민들은 예래동에 살면서도 관광단지 다니면서 버스를 지금도 2번 갈아타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제주시 가려면은 하루리에서 이제 서귀포 갔다가 다시 그 올력 타고 올라가 가지고 불편이 번거롭습니다. 또 읍면 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고려해 노선을 신설하거나 변경해달라는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장거리를 이제 이동해야 되는데 오면서 또 중간에 한번 환승을 해야 됩니다. 서귀포 신시가지로 가서 환승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가지고. 제주도는 내일 제주시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한 차례 더 개최한 뒤 다음 달 대중교통 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내년 8월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삼다수 판매 계약을 놓고 벌어졌던 농심과 제주도 개발공사 사이의 소송전이 5년 만에 끝났습니다. 농심은 최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앞두고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개발공사가 판매권 선정 조례를 일반 경쟁 입찰로 바꾸면서 기존 판매권자였던 농심이 제기한 4건의 소송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KNN과 CBS 등 35개 지역 라디오 방송사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을 말살하는 지상파 광고 차별 규제를 철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유료 방송에서 보편화된 중간 광고를 지상파만 금지하고 있어 최소한의 제작비 조달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시 원도심 재생 사업을 지원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오늘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제주시 3도 2동 옛 제주대병원 부근에 자리를 잡아 지역 주민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이 함께 기획한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은 오늘 긴급 성명서를 통해 오라 관광단지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것은 청정과 공존이란 도정 철학이 붕괴되고 난개발 시대로의 회귀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중산가는 환경 파괴라는 재앙에 맞닥뜨릴 위기에 놓였다며 동의 권한을 가진 도의회에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앵커호텔 부지를 현물 출자한 한국관광공사에 주식 310만 주 등 경제적 대가를 치렀는데도 앵커호텔 준공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94억 원을 청구한 것은 횡포라며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호텔은 당초 시행사의 자금 악화 등으로 계획보다 3년 넘게 늦은 2014년 준공됐습니다. 세계 차 없는 날을 맞아 제주시청 광장에서 자전거 대행진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시민과 자전거 동호인 등 150여 명은 저탄소 녹색 생활 실천에 앞장서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한 뒤 자전거를 타고 제주 시내 8.5km 구간을 돌며 에너지 절약 홍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지역 상권 이용 실적에 따라 크루즈 선석이 배정됩니다. 제주도는 기항지 관광 실태와 지역 상권 방문 일정,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이용 실적 등을 검토해 지역 상권의 기여도가 높고 8시간 이상 체류하는 크루즈에 선석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제주를 찾은 크루즈 관광객은 87만 1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갑절 이상 증가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